9월 18일 사자 마녀 옷장. 오늘은 6번째 내용으로 숲으로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옷장으로 숨으면서 내 남매가 깜깜한 상태에서 내용이 끝났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옷장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잔이 말합니다. 맥크리디 부인이 얼른 사람들을 데려갔으면 좋겠어. 옷장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에드먼드가 말해요. 게다가 좀약 냄새도 정말 지독해. 수잔이 말해요. 이 코트 주머니들 속에 좀약이 잔뜩 들어있을 거야. 좀이 슬지 못하게 말이야. 피터가 말해요. 뭐가 등을 자꾸 찔러. 수잔이 말을 받아서 말합니다. 그리고 좀 춥지 않아? 피터. 그러고 보니 춥네. 아이고, 축축하기까지 해. 도대체 여기 왜 이래? 내가 앉은 데는 너무 축축해. 점점 더 축축해지는데? 피터가 버둥버둥거리며 간신히 일어납니다. 에드먼드가 바깥 소리를 듣더니 나가자. 다들 갔어. 수잔이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입을 모읍니다. 나 지금 나무에 기대에 앉아 있어. 그리고 잘 봐. 밝아지고 있어. 저기가. 피터가 말해요. 세상에 정말이네. 저기 봐, 저기. 사방이 숲이야. 이 축축한 건 눈이네. 와, 우리가 루시 숲에 들어온 거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명의 아이들은 모두 다 한겨울 대낮의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옷걸이에 코트들이 걸려 있고 앞에는 눈 덮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피터가 즉시 루시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널 믿지 않은 거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악수할까? 루시가 말합니다. 그럼. 수잔이 말해요.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지? 피터가 말합니다. 뭘 하냐고? 당연히 숲을 탐험해야지. 수잔이 말해요. 근데 너무 춥다. 이 코트 좀 걸치면 안 될까? 그거 우리 옷이 아니잖아. 아니야.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집 밖에 갖고 나가는 게 아닌데 뭐. 옷장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피터가 말해요. 아,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 수잔. 그래, 그거 괜찮겠다. 우리가 이 옷장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무도 우리더러 코트를 슬쩍했다고 말을 못할 거야. 온 나라가 이 옷장 안에 있는 거잖아. 아이들은 순식간에 수잔의 재치 있는 제안대로 했습니다. 코트는 그런데 너무 커서 발꿈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걸치니까 코트라기보다는 왕실 예복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트를 걸치니까 한결 몸이 따뜻해졌으며 더 멋져 보였고 주변의 경치와도 제법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시가 말합니다. 북극 탐험놀이를 해도 되겠어. 피터가 말해요. 숲속으로 발걸음을 향하면서 아유, 그런 놀이 안 해도 얼마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머리 위에는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밤이 되기 전에 눈이 더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에드먼드가 말합니다. 있잖아. 좀 더 왼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로등 쪽으로 갈 거라면 말이야. 아차. 에드먼드는 이 숲에 처음 와본 척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에드먼드는 스스로 비밀을 폭로해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다들 멈춰서서 에드먼드를 노려봤습니다. 피터가 휘파람을 불면서 말합니다. 사실 너도 여기 와봤구나. 루시가 여기서 널 만났다고 했을 때 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모두가 조용해지자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피터는 말을 꺼내다가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다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에드먼드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두고 봐. 이번 일은 꼭 갚아줄 거야. 거만하고 잘난 체하는 것들. 수자는 이 분위기를 딴 데로 돌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피터가 말합니다. 루시가 앞장서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루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거야? 루시가 말해요. 툼누스 씨한테 가는 건 어때? 내가 얘기했던 착한 파우누스 말이야.
모두들 이 말에 찬성하고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루시도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루시가 괴상한 나무와 나무 그루터기를 알아보고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점점 울퉁불퉁해지는 길을 따라 작은 골짜기로 들어가 마침내 톰누스 씨의 동굴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은 돌적 위에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깜깜한 데다가 춥고 습했으며 한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 안으로 들이친 눈이 바닥에 쌓여 있었는데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시커멓게 그을린 나뭇가지와 타다 남은 재였습니다. 누군가 안에다가 불 붙는 나뭇가지를 던지고 나서 나중에 발로 밟아 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살이 나버린 오지 그릇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파우누스 아버지의 그림 초상화는 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에드먼드가 말합니다. 아주 싹 쓸어버렸는데 여기 괜히 왔나 봐. 허리를 굽히며 피터가 말합니다. 이건 뭐지? 바닥에 양탄자에 못으로 꽂혀 있는 쪽지를 발견한 것을 보고는 수잔이 뭐라고 써 있어? 피터가 말합니다. 뭔가 써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우리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은 모두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 피터를 둘러싸고 피터가 큰 소리로 읽어주는 내용을 듣습니다. 이 집에 살던 파우누스 툼누스는 나니아의 여왕이시자 케어 페러벨 성의 성주이시며 론 제도의 황후이신 제이드 여왕 폐하를 거역한 대역죄와 여왕 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염탐꾼을 숨겨주고 인간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비밀 경찰대장 모그림. 여왕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이 쪽지의 내용을 다 듣고는 아이들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수잔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여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터가 루시를 바라보면서 루시, 여왕이 누구야? 뭐 좀 아는 거 없어? 루시가 말합니다. 그 여자는 진짜 여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마녀래. 하얀 마녀. 숲에 사는 이들은 다 그 여자를 싫어해. 그 여자가 온 나라에 마법을 걸어서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만 계속 되게 만들었대. 수잔이 말합니다. 난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여긴 별로 안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점점 더 추워지는데 우리 먹을 것도 안 가져왔잖아. 집에 돌아가는 게 어때? 루시가 말해요. 어머 안 돼. 그럴 순 없어. 모르겠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가엾은 파우누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란 말이야. 그분은 나를 숨겨주었고 돌아가는 길도 가르쳐줬어. 그게 바로 여왕 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인간들과 내통했다는 뜻이야. 우린 파우누스를 꼭 구출해야만 돼. 에드먼드가 말합니다. 우리가 잘도 할 수 있겠다.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여전히 에드먼드의 화가 난 피터는 당장 그 입 조심하라고. 너. 수잔, 네 생각은 어때? 수잔이 말합니다. 무섭긴 하지만 루시가 오라. 솔직히 한 발짝도 더 가기 싫고 괜히 왔다는 생각뿐이야. 하지만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 파우누스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것 같아. 피터가 말합니다. 나도 그래. 먹을 게 없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가져오고 싶긴 한데 문제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아. 루시와 수잔이 동시에 맞아 이렇게 말하자. 그 불쌍한 양반 파우누스가 어디 가서 있는지만 안다면. 루시는 다들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그때 저것 봐 울새야. 가슴이 빨간 울새. 여기서는 처음 보는 새야. 와, 혹시 나니아에서는 새들도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울새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부탁이야. 파우누스인 툼누스 씨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루시는 새 가까이 한 발짝 다가갔고 새는 푸드덕 날아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멀리 가진 않고 옆 나무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똥말똥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쪽으로 한두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러자 울새는 또다시 그 옆 나무로 날아가 아이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루시가 말합니다. 있잖아. 저 새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 수잔도 말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피터 오빠 생각은 어때? 피터가 말합니다. 글쎄, 한번 따라가 보지 뭐. 울새는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는 아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나무에서 나무로 계속 옮겨가며 약간 내리막길로 데려갑니다. 울새가 내려앉는 곳마다 나뭇가지에서 눈이 조금씩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윽고 구름을 가르고 겨울 해가 얼굴을 내밀자 사방을 뒤덮은 눈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앞세우고 30분쯤 걸어갔을 때 에드먼드가 피터에게 말합니다. 나하고 말도 하기 싫을 만큼 화가 난 게 아니라면 형이 들어두어서 좋을 만한 얘기가 있어. 피터가? 뭐? 묻자? 쉬! 큰 소리 내지 마. 누나와 루시를 놀라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형,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 목소리를 낮추면서 피터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에드먼드가 말해요. 우리는 지금 생판 모르는 안내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 새가 어느 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피터가 말합니다. 아유 자식, 꼭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무리 그래도 울새잖아. 울새는 내가 읽은 책에서는 언제나 좋은 새였어. 난 울새가 절대로 나쁜 편이 아닐 거라고 믿어. 에드먼드가 말해요. 그렇다면 좋은 편이 어느 쪽인데? 파우누스들은 옳고 여왕, 마녀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여왕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린 사실 양쪽을 다 모르잖아. 피터가 말해요. 파우누스는 루시를 구해줬어. 에드먼드가 말합니다. 그거야 파우누스가 그랬다고 말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 피터가 말합니다. 세상에, 그건 생각도 못했네. 에드먼드가 말해요. 이제 밥은 다 먹었구만. 다 먹었어.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파우누스의 집이 다 부서진 걸 보고 울새가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중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 같은 이야기는 뭘까요? 에드먼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인 피터는 재빨리 루시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이러한 에드먼드와 피터의 이 작은 차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들은 위기에 처한 툼누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툼누스는 처음에는 악한 의도로 루시에게 접근했었지만 곧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며 루시를 숨겨줬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16장 3절은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라. 이사야 1장 17절은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이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잠언 24장 11절은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툼누스도 도와줬던 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다 공감하여서 아이들은 툼누스를 찾으러 떠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도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찾아보시고 관련된 내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보물을 가져가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깨달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는 대략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편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또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고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에드먼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제들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오히려 분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삐딱했고 결국 이런 마음이 이후에는 큰 배신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런 내용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혹시 불편한 마음 혹은 분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오픈해서 나누실 수 있는 분들만 잠시 나누시고 마음에 담은 그 문제를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모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요, 오늘의 이 내용처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듯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꿔 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다음 주 9월 25일에는요.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5장 7번째 챕터 비버와 지낸 하루. 이들이 가다가 비버를 만나게 되는 것 같죠? 예, 비버는 말을 해요. 다음 주에는 재미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사과할 때 또 용서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배제하지 않고 누군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축복의 대화들이 우리 목장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이야기가 순간순간 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